이거는 앞에서도 계속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이 푸시할 때 이렇게 푸시하면 돼요. 그러면 첫 번째 이게 뭐예요? 이 VM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크기죠. 두 번째 이거 뭐예요? 파열이죠. 이거 뭐예요? 파워스포. 이게 뭐예요? 이상이죠. 네. 그래서 동기 발전기의 건력 운전 조건은 크기가 같고, 파열이 같고, 주파수가 같고, 뭐가 이상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답이 너가 안 되는 회전수하고 할 필요는 없죠. 그 다음에 3번은 직류 분권 전도기에서 계좌제를 약하면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계좌제를 약하면 우리가 계좌제를 뭐라고 해서 그러면 IF가 어떻게 돼요?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IF가 내려간다는 말은 파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이해하셨죠? 그러면 N이라는 자체는 속도는 어떻게 돼요? A에 V 마이너스 I에 열어요. 이 공식을 항상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속도를 제하는 방법이 첫 번째 무슨 소리에 있어요? 이해하셨죠? 두 번째 뭐? 계좌제.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요? 힘을 주시죠? 이게 내려가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된다? 상승하겠죠?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10번은 다음 중 변압기에서 온도 상승 시험법으로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 자, 온도 상승이니까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시험하겠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온도 상승 시험법은 실부하법, 그 다음에 단락시험법, 그 다음에 반환부하법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 부하를 걸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뭘 한다? 단락을 해서 하겠다. 11번 연구 자석의 재료로서 적당한 거라겠죠. 적당한 거. 자, 이 문제가 나오면 11번은 이 문제가 나오면 다 큰 거예요. 다 큰 것이에요. 네? 다 큰 거. 그러니까 뭐예요? 잔류자리도 커야 되고 보호자력도 줘야 된다? 커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에 16번 이거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왜? 문제가 주어진 문제가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16번 잘 보시면 16번은 철심을 갖다가 규수란 말이 안 주어졌죠. 그러니까 뭔 말을 물어보는 거예요? 성층이란 말은 맞죠? 성층. 그러니까 성층을 하게 되면 무슨 손실을 줍니다? 마을성을 줬어요. 주어진 문제가 뭐다? 성층이라고 합니다. 성층.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18번은 원, 오프를 고속도로 변환할 수 있는 스위치며 거기다 동그라미 치죠. 뭐예요? 직류잖아요. 직류. 우리가 여러분들 보시면 DC를 AC로 변환시키는 것은 뭐예요? 인버터죠. 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역변환 장치라고 합니다. 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거는 DC로 변환시키는 거. 맞죠? 그래서 DC로 변환시키를 우리가 말할 때 뭐라 한다? 소탕한다. 그 다음에 22번은 3상 전원에서 2상 전원을 얻기 위한 변압기의 견석 방법. 이 22번은 두 가지로 나올 거예요. 22번은 그래요. 문제가 주어질 때 3상 전원을 뭐로 푼다? 2상 전원으로 푸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문제가 보일 때 스포트 결선이라고 나오거든요. 네? 스포트 결선이라고 나오고 또 다른 말은 이 스포트 결선이 무슨 결선이다? T 결선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스포트 결선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다? T 결선이라고 나올 거라고 나온다고. 그 다음에 27번은 여가 있죠. 자, 직림전동계 속도제는 뭐 있다? 전압제요? 그 다음에 기관제요? 자, 이거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림전동계의 속도제는 크게 전압, 계자, 저항계가 있다. 그 다음에 31번. 동기기의 손실 중 무부하손이라고 있어요. 무부하손. 자, 그러면 우리가 손실을 따질 때 고정손이 뭐예요? 고정적으로 생기는 손실이죠. 맞죠? 네. 이게 무슨 손? 무부하손. 그러면 이 고정선 무부하선은 대체적인 것이 뭐냐면 이런 게 뭐예요? 속성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정선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냐면 기계선입니다. 기계선이 뭐예요? 기계선 마찰선. 마찰선은 뭐예요? 풍선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하선이라고 해요. 부하선은 뭐예요? 가변선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선이에요? 가변선이라고. 그래서 부하선을 깨뜨리는 것이 저항선인데 그때 우리가 말할 때 이 선식이 무슨 선이에요? 공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항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보다 무부하선이 안 되는 거예요. 무부하선. 그러면 여기는 답이 몇 번이 되겠어요? 무슨 선? 동선이 되겠죠. 왜?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이 철선에는 뭐가 있어요? 빗대이 돌아가요. 네? 그 다음에 무슨 선이 있어요? 마을의 선. 그 다음에 36번. 36번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헷갈리는 거예요. 자, 36번은 잘 보시면 먼저 수익의 공식이 있죠. S가 어떻게 돼요? NS에 마이너스 1.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이 보시면 자 수입이 여기를 보시면 돼요. 이 n이라는 자체가 n이 0이 돼요. 0. 그럼 이 n이 0이면 뭐가 돼요? 뭐가 돼요? 회전자가 뭐예요? 전기시 또는 뭐라고 해요? 기동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n이 0이 될 때 회전자가 정지 또는 기동이 되는 거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s는 얼마나 되겠어요? 2이 되는 거예요. 맞죠? s가 2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36번 나오면 엄청 헤매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회전자가 정지시, 기동시라는 말을 넣으면 S가 1이지만 만약에 이 S에서 N하고 NS가 같아요. N하고 NS가 같다는 것은 이 회전자라는 자체가 공기 속도를 회전한다는 뜻이에요. 또는 이거를 갖다가 뭐냐면 무관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 S가 얼마예요? 이해하셨어요? S가 0이라고 했어요.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나온 것이 하나 있었죠? 네? 역회전 수리는 뭐냐? 역회전 수리 계속 나오잖아요. 역회전 수리가 뭐가? 2-보다 S다. 네? 역회전 수립은 2-보다 S다. 그래서 36번은 슬립이 0이라는 것은 뭐다? 유도 전동기가 무슨 상태다? 이해하셨어요? 그 다음에 37번은 직류계에서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장치는 그랬잖아요. 교류를 직류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정류죠. 네? A씨를 B씨로 변환시키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직류계에서 물어보면 뭐다? 정류자라고 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정류기계에서 물어보면 A씨를 B씨로 변환시킨다 하면 이게 무슨 작용? 작용이라고 물어보면 무슨 작용? 정류작용 아시겠어요? 또는 무슨 작용? 피행작용이라고 피행작용. 작용이라고 물어보면 정류작용 또는 무슨 작용? 피행작용이라고 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1번. 직류 직권전동기에서 회전수와 토크의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 41번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직권전동기는 잘 보시면 토크가 이게 토크예요. 토크가 전기자 전류의 제곱의 비례예요. 네? 그런데 분권전동기는 토크가 그냥 전기자 전류의 비례예요. 그러면 이 토크하고 회전 속도는 뭐가 되면 n의 제곱분의 1이 돼요. 요놈이. 그 다음에 요놈은 n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권전동기가 나오면 조심할 것이 토크는 뭐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크는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만큼 어째 힘이 센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전기 척도에 사용되는 그 전동기는 뭐다? 직권전동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직권전동기는 토크는 뭐다? 제곱입니다. 분권전동기는 뭐가 된다? 그냥 비례가 되는 거예요. 그냥 비례. 그래서 41번은 답이 몇 번이 돼야 돼요? 2번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44번은 뭐가 있어요? 동기기의 전기자 건선법이 아니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44번에서 나오면 건선법이라고 적어주고 건선법. 건선법은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돼요. 이층법. 네? 그 다음에 이층법.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여러분이 보시면 두 가지로 물어보니까 분포권, 그 다음에 분포권, 단절권이라고 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 분포권하고 단절권을 사용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를 한다? 파열을 개선시키는데 이해하셨어요? 파열을 계산한단 말은 결론적으로 뭐를 제거한다? 제3고적파를 제거시키는데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해도 주어지겠죠? 문제니까. 그 다음에 46번 20kW 단상 변압기 두 대를 VV 개선하여서 VV라고 나오죠. VV라고 나오면 무조건 출력은 이렇게 되겠죠. PV는 얼마? 앞에다 얼마로 구해야 된다? 3이에요. 아시겠어요? 얼마를 구해야 된다? 3이에요. 3. 그러면 20 곱하기 얼마? 또 3이 되겠죠. 47번. 삼상 유도전동기에서 2차 입력에 대한 기계적인 출력비는 어떻게 되냐? 2차 입력에 대한 기계적인 출력비라고 했어요. 그래서 47번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요? 47번은 원래 물어본 문제가 2차 효율이에요. 2차 효율. 그러면 2차죠. 2차는 이렇게 되겠죠. P2분의 P0. 없죠. 답이 없잖아요. 예? P2분의 P0가 없잖아요. 두 번째. 이거는 2차 입력이고 이게 P0잖아요. 그러면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P2에 1마이너스 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부서지죠? 그러면 뭐만 나와요? 1-S만 떨어지겠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수렴의 공식이 있죠. S. 그러면 참고로 봐보시죠. S가 어떻게 생겼어요? NS에 마이너스 1죠. 네? 그러면 이거를 정리해보면 어떻게 돼요? S, NS에 마이너스 1죠. 네? 잘 보시면. 자, 여기 마이너스 n이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죠. 여기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n은 ns에 1-s가 될 거라고. 이해하셨어요? 넘기다 보면. 그러면 이 n이 있고 ns가 있으니까 이 ns라는 자체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죠. 반대편으로.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ns분의 n은 결론적으로 돌아가요. 1-s가 되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 1-s하고 ns분의 n이 같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식을 집어넣으면 ns분의 뭐가 된다? n이 되겠죠. 이 식이 잘 나오잖아요. 네? 이 식 잘 나와요. 그러면 여기는 기계적인 출력비니까 ns분의 뭐가 돼야 돼요? 답이 몇 번이 돼야 돼요? 2번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186페이지 49번 변압기의 전격 출력이라고 했죠. 변압기의 전격 출력 몇 차다? 변압기의 전격 출력은 몇 차다? 2차. 네? 2차다. 변압기의 전격 출력은 뭐다? 2차, 2차?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P2에는
V에 두 가지 거다. RK가 할 수 있죠. 예? 그러면 변압기의 전격 용량 이것도 나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전격 용량은 이게 뭐예요? 전격 전압이죠. 예? 전격 전압. 이건 뭐예요? 전격 전류잖아요. 전격 전류. 그 다음에 뭐로 표시할 겁니까? 주파수로 표시할 겁니까? 이거 뭐잖아요. 예? 변압기의 전격 출력은 몇 차다? 몇 차? 2차. 2차. 그러면 2차만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52번. 상전압이 300V에서 삼상 반파죠, 반파. 삼상 반파 정류 회로의 직류자로는 어떻게 되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전압이 300V예요. 그 다음에 삼상 반파예요. 여러분들이 52번은 단상 반파하고 단상 전파가 그러면 내가 0.45를 구하는 그러면 단상 반파, 단상 전파가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 보시면 값이 적어지죠. 일이 안 되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만 물어봤어요? 삼상 반파, 전파가 있는데 전파죠. 이게 2.2죠. 그러면 이게 2.4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삼상이라고 물어보고 여기가 전압이 몇 볼트라고 되어 있어요? 300V로 되어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이 값은 300V보다는 커야죠. 그럼 몇 번이 답이 안 되는 거예요. 50하고 260은 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답이 몇 번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1번하고 몇 번이 돼요? 2번이 둘 중에 하나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풀으셔야 한다고. 54번. 동기 발전기를 회전 계좌형으로 하는 이유가 아닌 것. 자, 54번은 회전 계좌형입니다. 그러면 회전이잖아요. 누가 회전하고 있는 거예요? 계좌가 회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계좌가 회전하면 한쪽은 고정을 시키겠죠. 그러면 전기장은 뭐가 되는 거예요? 회전이 돼 있을 거예요. 계좌가 회전이 돼 있으니까. 그러면 54번의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는 회전 계좌형을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회전 계좌형을 사용하니까 회전 계좌형을 사용함으로써 이점이 있으니까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문제 푸실 때? 그러면 잘 보십시오. 첫 번째, 고전압에 견딜 수 있게 전기자 건선을 절연하기 쉽다. 좋은 말이잖아요. 동그라미 치시고, 전기자 단자에 발생한 고전압을 스윙없이 간단하게 외부 회로에 인가할 수 있다. 이것도 좋은 말이잖아요. 기계적으로 튼튼하게 만드는데 용이하다. 맞죠? 그 다음에 전기자가 어떻게 돼 있어? 고정되어 있지 않아. 전기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고정되어 있잖아요. 회전 계좌형이니까. 다음에 55번. 직류 직권 발진기에 전격 전압이 400V, 출력이 10kW로 운전되고 있는 전기자 저항 RA와 직권 계좌 저항 RS가 모두 0.15m일 때 유도 기전력은 어떻게 되냐? 실제로 55번을 나오면 여러분들은 못 풀어요. 풀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55번을 보시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할 부분이 뭐냐면 발전기라고 적어요. 발전기는 반드시 유도 기전력이 단자 저하보다 커요. 아시겠어요?
발전기는 뭐가 크다? 유도 기전력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전격 전압이 간자 전압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전격이 이게 몇 볼트가 되는 거예요? 몇 볼트가 됐어요? 400볼트가 됐잖아요. 요놈이. 그러면 여기가 400볼트가 됐으니까 당연히 유도 기전력은 누구보다 커요. 400보다 큰 거를 고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답이 어떤 식으로 나온 거예요? 393은 안 되겠죠? 응? 그래서 393은 안 되는데 대부분 보시면 400보다 약간 큰 게 답이에요. 거의 보면. 그러면 55번을 풀기 위해서는 어디냐면 10kW고 400V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보세요. E가 V 플러스 RA가 되겠죠. 근데 직권이잖아요. 직권이 이렇게 되는데요. IA가 A 플러스 RS가 돼요. 근데 IA는 직권이 이거예요. I하고 IA하고 IF가 똑같아요. 서로 I가 V분의 P예요. V가 몇이에요? V가 몇이라고 보세요. 단자량이 몇 볼트예요? 400이고 출력이 몇 킬로예요? 10kW. 그러면 40분의 400분의 만이죠. 그럼 얼마예요? 25죠. 25.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25에다가 이게 0.2, 0.1이죠. 그럼 0.2잖아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게 5가 나온다고. 5가. 그럼 여기 400하고 5를 더해버리니까 결론적으로 얼마가 되냐? 40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면 이것보다 약간 큰 값이 답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58번. 58번은 주의하셔야죠. 동기 속도가 뭐로 나왔어요? 문제를 푸실 때. NS가 30 RPS가 나왔잖아요. RPS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초당 회전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초당이라고, 초당. 여러분들은 문제를 안 보고 푸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RPS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NS가 P분의 120F가 되죠. 그럼 이건 RPM이에요. 아시겠어요? RPM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NS가 P분의 EF가 되면 뭐가 돼요? RPS가 되는 거예요. RPS가. 이해하셨죠? 그러면 극수는 어떻게 돼요? 극수. 요놈이 30이잖아요. 요놈이 30. 극수는 모르죠? 이 뭐가 60이잖아요. 그러면 얼마? 44. 59번. 5kW 이하에서 5kW 이하죠. 그러면 5kW 이하란 말은 결론적으로 작다는 뜻이에요. 맞죠? 작으면 뭐가 돼요? 그냥 직익기동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무슨 기동이란다? 전전압 기동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작으니까. 이 59번은 두 가지로 나오겠죠. 보세요. 15kW 이상이라고 써주면 무슨 기동법? 15kW 이상 기동 보상기법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상입니다. 다음에